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이기호의 사주강좌 12신살 겁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12신살 정하는 법하고 전체적인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 12개 신살을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으로 겁살이 되겠습니다. 이 겁이라는 것은 일단 한자의 뜻부터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겁살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12신살 겁살의 개념과 쓰임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겁살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12신살 정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겁살이 들어오는 위치와 겁살의 그 개념을 파악을 할 때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12신살을 정할 때에는 일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주처럼 정축일주다. 그러면 이 축이라는 것이 화개살에 해당이 되는데, 왜 화개살에 해당이 되냐면 일지라는 것은 무조건 지장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지는 무조건 그지장화예요. 그래서 일지에 해당하는 것은 지살이나 장성살이나 화개살,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정축일주다 그랬을 때 축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삼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축토가 들어가는 삼합은 뭐죠? 사유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화, 유금, 축토가 있는데 지금 일지가 축토잖아요. 그러면 사화는 지살에 해당이 되고 유금이면 장성살에 해당이 되고 축토면 화개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축토가 화개살에 해당이 되고 유금 두 개는 장성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겁살이잖아요. 이렇게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지장화가 이제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겁살은 어디 온다 그랬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디염방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삼합의 맨 뒤에 오는 것이 겁살입니다. 그러면 이 삼합과 충이 되는 게 역제월이고요. 역마살, 제살, 월살이고 앞에 오는 게 천막육이에요. 그리고 뒤에 오는 게 연방겁이라고 했습니다. 연살, 반한살, 겁살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겁이라는 것은 지장화가 있으면 맨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축이다. 그러면 축토 다음에 오는 것이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토 다음에 뭐가 오죠? 자축, 임목이 오죠. 그러니까 임목에 해당하는 것이 겁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겁살을 배우기 전에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게, 겁살이라는 것은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지가 지장화에 해당이 되는데 그 화개살 다음에 오는 것, 이것이 바로 겁살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겁살이라는 것은요, 항상 삼합의 뒤에 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것이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일지를 정할 때에는 삼합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시를 봤을 때에는 일지에 축토가 들어왔으니까 축토가 들어오는 삼합은 사유축이니까 이 사유축을 예로 들었고, 만약에 여기에 임목이 들어갔다. 그러면 인호술에 해당이 되겠죠. 인호술에 해당하는 삼합이 들어올 테고요. 그리고 묘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해묘미에 해당하는 그 삼합 뒤에 오는 것이 겁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살이라는 것은 항상 삼합의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합이라는 것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인호술이 있고 해묘미가 있고 신자진이 있고 사유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합의 디연방겁이라고 했죠. 이 삼합의 맨 뒤에 오는 것이 겁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술토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해수죠. 미토 다음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다음에 신금이죠. 그리고 진토 다음에 사화가 오고
축토 다음에 임목이 옵니다. 그래서 인신사해 이 네 글자가 겁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인신사의 네 글자를 역마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역마에 해당하는 이 네 가지 이것이 겁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겁살이라는 건 뭐예요? 인신사의 네 개 중에 하나예요. 뭐 묘목이라든가 자수라든가 이런 것은 겁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네 글자 중에 한 글자만 겁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신사에는 아직 배우지는 않으셨지만 지살하고 역마살, 망친살, 겁살 이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배우는 것이 겁살이지만 역마살이라든가 망신살이라든가 지살도 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마살이다. 그런데 인신사해가 아니라 뭐 진토를 갖고 역마살이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죠. 망신살이나 지살도 인신사해 네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삼합의 뒤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삼합에서 마지막에 오는 게 고지잖아요. 고지. 생지, 왕지, 고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고급과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마지막에 있는 게 진술충미 뭐예요? 화개살이죠. 이 화개의 뒤에 곧바로 오는 것. 이것이 겁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2신살에서는요. 이 12신살이 삼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삼합의 순서에 의해서 어느 순서에 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겁살이라는 것은 삼합의 바로 뒤에 온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겁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단어의 개념을 파악할 때에는 한자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할 때에는 그 뜻을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겁재, 겁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기초과정에서 겁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겁재라는 것은 이 겁자가 힘을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힘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뜻이다. 그래서 겁탈한다. 뭐 이럴 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겁재라는 것은 재물을 겁탈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겁재운이 많은 사람은 사업을 하는 데는 불리하다.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겁재는 비견겁재를 나타내잖아요. 내가 만약에 무토다. 그러면 기토에 해당하는 게 겁재예요. 똑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것. 이것을 겁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겁살의 개념은요. 그 겁재에 나와 있는 이 겁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겁살이라는 것은 내용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겁자의 한자를 봤을 때에는 힘을 제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흉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을 대모살이라고도 부릅니다. 대모살이라는 것은 이 모자가 소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소모해요. 내 힘을 크게 소모하는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소모시키는 운이니까 내 힘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만큼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살은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겁살의 개념에서 주체는 나예요. 12신살에서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주체가 나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겁살의 주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무력한 내가 뭔가를 취하려다가 오히려 재물을 강제로 뺏기거나 애군에 힘하려 고생하는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돈 벌려고 뭐 주식에 투자했는데 오히려 그 주식이 가격이 팍 떨어져 가지고 내가 망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여튼 뭔가를 하려고 뭔가 취하려고 딱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취하려고 했던 걸 다 잃어버리고 손해만 보는 거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겁살이라는 게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재물을 강제로 뺏기거나 애군에 힘하려 고생하는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뭐 고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12신살 겁살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삼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삼합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이 삼합이 이쪽은 인호술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4개의 삼합이 있어요. 그러면 겁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합의 맨 뒤에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인호술 다음에 오는 게 해수고, 해묘미 다음에 오는 게 신금, 사화, 임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수는 수기운에 해당이 되고, 신금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 사화는 화기운에 해당이 되고, 임목은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삼합을 봤을 때 인호술이라는 게 뭐예요? 화기운이죠. 인호술 삼합이 되면서 화기운을 생성하잖아요. 그리고 해묘미라는 건 뭘 생성하죠? 목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걸 보시면 되죠. 신자지는 이 자수가 왕제니까 수기운을 생성을 하고, 사유축은 유금이 왕제니까 금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인호술이 화기운이죠. 화기운인데 겁살은 해수니까 수기운이잖아요. 화기운하고 수기운하고 서로 극을 하죠. 수국하로.